아까 얘기한 파트 1 강의에서도 얘기한 것처럼 시즈낭에 있는 바이오필름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효과적으로 브리스를 치은연에 45도 정도 각도를 두고 진동을 주는 게 제일 좋습니다. 뭐 진동이 뭐냐라고 설명을 해보면 환자분들이 대부분 진동은 이렇게 전기면도기 진동으로 오해를 해요. 그래서 진동을 한다고 하면 뭐 브리스를 대고 막 이렇게 떠는 걸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제가 한번 모식도를 그려봤습니다. 칫솔모에 가상적으로 색깔이 있다고 보세요. 빨간 모, 녹색 모, 파란 모가 있으면 이 모의 끝이 제자리에 있으면서 상부가 움직이는 모션이 있겠죠. 더 움직이면 목 끝이 이렇게 밀려나가겠지만 보시는 것처럼 제가 말하는 진동은 칫솔모의 끝이 제자리에 있으면서 상부가 움직이는 거여서 상부가 움직이는 거 바깥에서 보면 한 2cm 정도 움직이는 겁니다. 그게 진동이에요, 사실. 아까 얘기한 막 부르르 떠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두 줄, 예를 들어서 진동을 이용한 칫솔법, 바스, 차터스 옛날 교과서 봤더니 두 줄모를 써야 된다 그러는데 두 줄모 구하기가 쉽지 않은데 어떻게 되겠어? 아닙니다. 네 줄모를 쓰셔도 돼요. 이 그림은 시위생학의 대표적인 텍스트북에서 바스법을 설명할 때 나온 그림을 제가 그대로 따왔는데 어느에도 두 줄모라고 나와 있지 않아요. 다 네 줄모 씁니다. 그래서 네 줄모를 갖다 대고 진동을 주시면 됩니다. 진동을 주시면 약간 따끔한 느낌이 들죠. 거기에서 제대로 브리슬이 치은혈구에 들어갔다는 느낌이에요. 얘네 이쪽으로 와요. 와동이 일단 안 새고 잘 아이솔레이션 돼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상태에서 에칭을 하고 본딩을 하고 입구에만 플로우블 레진으로 충전을 합니다. 그리고 벽을 뜯어요. 왜냐면 제가 엔도를 보통 2비짓에 하는데 그것도 뭐 3비짓이 좋긴 한데 바빠가지고 2비짓으로 기구도 별로고 소독된 기구도 2비짓에 하는데요. 제가 첫날 우식을 막 제거하고 블리딩도 되고 막 펄프도 다 제거해야 되고 정신이 없는 와중에 제가 우식을 다 제거했는지 제 자신을 믿을 수 없다는 게 첫 번째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뭐 페비통 같은 것도 묻어있고 하니까 이 단계에서 이 와동을 채우고 싶은 1분 만에 채우고 싶은 충동은 저도 늘 느낍니다. 바쁜 의뢰에서. 이걸 누가 알아. 하지만 이 치아 이 부분이에요. 여기가 깨끗하게 우식이 제거되지 않으면 얼마 못 가서 이 환자는 다시 우식이 생겨서 그때는 그 치아를 발치하게 될 거거든요. 그래서 다시 제거를 하고 우식이 남아있는지 확인을 한 이후에 다시 한번 포어를 해줍니다. 제가 그냥 이 치아를 위해서 마지막 해줄 수 있는 게 사실 이런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이제 근관 치료를 생각해보면 제일 중요한 거는 결국에는 근관을 잘 찾아서 근관장을 잘 설정해서 그 안에를 깨끗하게 하는 거겠죠. 그 다음에는 물론 원인이 다르겠지만 이런 케이스에서는 우식을 남기게 되면 이 치아는 더 이상 우식에 저항할 수 없기 때문에 우식을 남기지 않고 그 다음에 그 우식을 잘 커버하도록 잘 충전해주는 게 오늘 제가 강의하려고 하는 근관 충전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식을 잘 제거했지만 포어 수복이 제대로 안 되면 거기는 또 100%또 우식이 생겨서 언젠가는 엔도를 또 해야 되고 발치해야 되고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만큼 이 근관 치료라는 그림에서 근관 충전은 정말 예방적인 단계이고 이거를 가지고서 정말 막 어떻게 할까 막 고민하는 것 자체가 저는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가 좀 너무 과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또 이렇게 크랙이 있어서 엔도하는 케이스를 많이 보게 되는데 정말 현미 영상으로 보면 이렇게 근원식으로 깊은 크랙이 있고 이런 케이스에서 이제 싱글콘 방법을 이용하면 아무래도 치아에 조금 적게 스트레스를 주는 느낌이 들 거고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원필을 사용했습니다.
예전에는 버터커처를 최대로 하고 실러를 최소로 하는 방법을 선호했다라면은 최근에는 이런 방법도 많이 쓴다는 거죠. 버터커처를 줄이고 실러의 양을 늘리고 그리고 예전엔 컨티뉴어스 얘기를 하면 이렇게 보였는데 최근에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얘네가 실러가 상당히 효율성이 좋기 때문에 이스머스 쪽은 훨씬 더 잘 풀러 들어가서 또 최근에 그런 제품들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어떻게 쓰느냐라고 하면 쉽죠? 그냥 칼슘 억사이드 짜듯이 또 자르고 끝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액세스가 어려운 이런 케이스에 이거 컨티뉴어스 얘기를 하려면 너무 힘들죠. 나트랄 컨덴서 얘기를 하려면 너무 힘든데 그냥 컨 박아놓고 자르면 땡이니까 쉽죠. 그리고 이 경우에는 어디가 캐널이고 어디가 이스머스인지 되게 애매한데 실러로 우선 채우고 메인 캐널이라고 보이는 부분들 GPU를 넣고 마무리하면 훨씬 더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바이탈 펄스 테라피는 제일 중요한 건 진단이에요. 케이스 셀렉션만 잘하면 성공률이 상당히 높고요. 그 다음에 후방치어로 갈수록 러버댐 당연히 하셔야 되고 러버댐 해야지만 기구 조작이 훨씬 쉽기 때문에 액세스 오프닝도 예쁘게 잘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 7번 치아는 근데 너무 열심히 즉 이게 잘 안 남네? 라고 하면서 40번 50번 막 늘려나가거나 너무 열심히 칼슘학습도 열심히 했다가 어떤 난관에 사고에 빠질 수 있으니까 모든 케이스 적당히만 하시고요. 그 이후에 안 되면 그냥 리퍼를 하십시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지금부터 제12회 샤인 학술상 시상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샤인 학술상은 한 해 동안 우수한 학술 활동을 펼쳐오신 치과의사 선생님을 선정해 드리는 학술상으로 치과의사 선생님들께서 직접 투표하셔서 선정하기에 더욱 특별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 샤인 학술상 시상은 정현성 DV 컨퍼런스 학술위원장님과 전년도 샤인 학술상 수상자이신 유기영 원장님께서 맡아주시겠습니다. 두 분을 박수와 함께 무대 위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제12회 샤인 학술상 명예의 수상자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2회 샤인 학술상 명예의 수상자는 김현종 원장님이십니다. 김현종 원장님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패와 꽃다발 그리고 증정에 앞서 사진 촬영을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종 원장님은 서울대학교 치과대학을 졸업하시고 SID 조직위원장이자 연자로서 대한민국 임플란트의 발전을 위해 꾸준한 연구를 지속해오고 계십니다. 또한 매년 수준 높은 라이더 서저리를 진행해 큰 네, 가해치과병원의 김현종입니다. 네, 분에 넘치는 이렇게 큰 상을 받게 돼서 영광으로 생각하고요. 저 존경하는 성부경 원장님 가끔 사석에서 뵈면 항상 후배들한테 너희가 치과계를 위해서 기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런 말씀 많이 하셨거든요. 네, 그때마다 저는 그런 그릇도 안 되고 개인의 영달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네,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앞으로는 이제 그런 개인의 책무에만 신경 쓰지 말고 치과계에 더 기여하는 삶을 살아라 하는 의미로 이 상 주신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겠습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제18회 2024 DV 컨퍼런스 세션 1 세 번째 강연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강연은 김하영 학술위원님께서 소개를 해주시겠는데요. 학술
학술위원 김하영입니다. 세 번째 시간은 서울 뿌리 깊은 치과 조영진 원장님의 강의인데요. 제목이 벌써 너무 공감이 됩니다. 극한 직업 최후방 고치 모철하기라는 주제로 강연해 주실 조영진 원장님을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서울 뿌리 깊은 치과의 조영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요. 다행히 잘 돼서 많은 분들이 좋게 평가해 주시면서 그때가 기억에는 제일 남고요. 항상 그냥 되고 그래서요. 네, 다 기억이 나요. 여기 상 받으시면 차기 DB 컨퍼런스 가능하시죠? 네. SID 조직위원장이 DB 컨퍼런스 강의한 적이 있었나요? DB 컨퍼런스는 보니까 제가 한 적이 없더라고요. 네. DB 컨퍼런스는 주로 이제 임플란트 쪽 예전에 샤인일 때는 임플란트 토픽은 아예 거의 없었고 DB 컨퍼런스 되면서는 이제 임플란트 토픽이 조금 들어오긴 하지만 주로 샤인일 때는 임플란트는 임플란트 SID나 이쪽에서 하고 DB 컨퍼런스는 일반 치과 임상 나머지 전반에 대한 거였기 때문에 한 적이 없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정혜성 학술위원장 비롯해서 학술위원들이 그 여러 파트를 하다 보니까 어떤 때는 교정에 조금 더 힘을 실고 어떤 때는 보철이나 치료에 힘을 실고 이런 밸런스를 좀 맞추고 계신 것 같으니까 내년에 또 이제 거기에 그 구성하는 바에 따라서 거기에 이제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원장에서 좀 관심 가지고 주로 해왔던 토픽들이 여러 학술 행사 이런 거 기획해보고 여러 다른 학술 행사들을 봐도 보면 계속해서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임상 시작한 지 오래되지 않은 분들도 뿐만 아니라 오래 하신 분들도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토픽들이 제일 많은 게 이제 GBR 관련된 거나 상학동 관련된 거, 심리와 관련된 거 이런 것들은 지속적으로 계속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 그리고 또 저 개인적으로 요즘 또 많이 관심 가는 토픽 중에 하나는 페리플란타이티스에 대해서 몇 년 전부터 많이 해오고는 있는데 아직도 조금 잘못 퍼져 있는 이야기들, 옛날 이야기들이 아직도 그대로 통용되고 있는 부분들도 좀 있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한데 이제 그 앞뒤로 겹치는 토픽들이 제가 그 앞에서 다른 데서 예를 들어 페리안 임플란타이티스 했는데 거기서 또 이거 하고 이럴 수 없으니까 그때 이제 스케줄 봐서 또 그 중에 선정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원장 사실 카우미 학술대회 끝나고 그 다음 주에 SID 조직위원회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직위원장을 1년 내내 계속 하고 있게 되는데 서로 간의 장점이 단점이 되기도 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회사에서는 예를 들어서 학술행사 이런 데서는 제품이나 이런 것들을 막 노출하고 싶어도 노출하기가 어려운 부분들 아무래도 조심스럽고 이런 때는 이런 자리에서는 SIT나 이런 데서는 그런 부분을 좀 더 편하게 이야기할 수도 있고 토픽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는 학술행사 일단 기본적으로 카우미든 SID든 기본적으로는 지금 현재 트렌드가 될 수 있을 만한 토픽을 다루되 그 중에서 왜냐면 우리가 지금까지도 보면 그런 학술 강연 주제들도 명멸하는 토픽들이 있는 것 같아요. 언제 막 유행했던 토픽들이 이제는 사라지고 막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검증을 해주고 해야 되는 부분들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역할들은 카우미든 SID든 다 같이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제가 조직위원장으로서 개인적으로 느끼는 거는 이제 SID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학술 프로그램이나 이런 거 쪽에만 집중해서 청중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이것만 더 집중할 수 있어서 그런 점은 더 편하고요. 나머지 회사에서 워낙에 이런 행사들을 워낙에 많이 해보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제가 신경을 안 써도 되니까 편하고, 화음이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도 물론 이제 주무사님들이 워낙에 다 잘하셨는데 그래도 어쨌든 전체를 또 아울러서 또 챙기는 부분들이 있어야 되니까 그런 서로 간의 장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각자의 또 재미가 있고 각자의 메리트는 있는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는 저는 이렇게 뭐 큰 비전을 갖고 살고 이런 사람 쪽은 아닌 것 같고요. 예. 저는 그냥 주어진 상황에서의 최선이 뭘지를 위해서 노력하는 편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장기적인 비전이나 이런 건 그렇게 많이 생각하는 편은 아닌데, 대신 그게 어떤 면에서는 그게 옳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크게 그냥 먼 미래에 대한 꿈만 꾸고 있는 것보다는 지금 당장 내 상황에서 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는 그 정도의 생각만 가지고 현재로 살고 있습니다. 질문을 바꿔서 사실 병원 원장, 개업한 원장은 요즘 치과 의사이기도 하지만 자영업자잖아요. 네. 자영업자들이 갖는 또 고충들이 있잖아요. 막 수술하고 있다가도 선생님 저거 뭐 이상해요. 가서 보면 뭐 콘센트 꼽혀 있고 뭐 이런 경우들도 있으니까 이제 그런 디테일들을 또 챙겨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좀 정신없이 지내고는 있는데요. 학술 행사는 계속 지금 해오고 있는 것처럼 이제 금년에 SID가 9월 1일 날 합니다. 알고 계시겠지만 9월 1일 날 하고 있어서 그것도 준비하고 있고요. 이제 이번에는 조금 더 포맷을 좀 다른 포맷도 생각해 볼까 해서 고민 중인데 아직 결정된 정도는 아니라서 지금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그리고 다음 곧 있을 DB 월드나 이런 행사에 DB 월드에서도 아마 강의 이런 거는 계속 같이 하게 될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제 개인적인 삶에 있어서 어떻게 될지는. 하나만 여쭤볼까요? 좀 인상. 제 일상생활에서도 그렇고 환자 보는 데 있어서 진료 중에 있어서도 두 가지를 꼽으라 그러면 하나는 효율성을 높여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투자의 수고도 줄이고 환자의 고생도 줄이고 그러면서 장기적인 안정성을 가져갈 수 있는 치료 방법이 뭔가에 대해서 계속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후배들한테도 후배들 중에 수술 잘하고 막 이런 친구들한테도 네가 잘한다고 잘하는 것만 하려고 하지 마라. 내가 할 수 있어서 해야 되는 게 아니라 그게 환자한테 필요하고 효율적인 결과를 위해서 그게 필요해서 해야 되지 네가 그냥 칼 잘 쓴다고 칼 쓰고 창 잘 쓴다고 창 쓰고 이렇게만 하면 안 된다. 어떤 게 더 효율적인 결과를 만들어줄 수 있는지를 고민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그런 장기적인 치료 방향에 대한 고민입니다. 그러니까 환자들이 더군다나 이제 우리 이제 초고령화 사회가 되니까 오랫동안 그렇게 연세 많으신 분들 이렇게 보다 보면 예전이랑 부황난 상황이나 그 개인 자체의 삶이 많이 달라지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니까 지금 내가 세운 치료 계획이 완결되는 시점에서의 상태만 보고 하면 안 되고 그때는 내가 지금 치료 계획을 제대로 완전히 잘 수행했다 싶었는데도 그게 10년, 20년 지나면 이 치료가 그 이후에 변화된 상황에는 걸림돌이 되거나 하는 경우들도 간혹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장기적인 결국은 오랫동안 환자를 계속 케어해주고 할 수 있으려면 계속해서 그 변화하는 부학력 환경에서 지금 치료가 어떠한 영향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들을 계속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요. 그 두 가지를 많이 신경 쓰는 편입니다. 쉬운 거 써야 되잖아요. 바클로펜이 제일 좋습니다. 하루 2번만 먹으면 되고요. 이 바클로펜은 아주 또 효과적인 게 3차 신경통에도 좋습니다. 3차 신경통에 좋기 때문에 이런 약들이 별로 없어요. 근육이 안 된다고
3차 신경 쓰이는 약품이 별로 없는데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두 개 위에 권해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만성통증에는 앞에 거 썼는데 개선이 없거나 아니면 너무 오랫동안 있었던 분들은 그 사만성 항우울제 중에서 내가 센시발이라고 하는 그런 상품명으로 일성신약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뭐 아미트리필린, 노르트리필린 아마 선생님들 옛날 국시 봤을 때 반드시 한 분자 나왔었던 문제인데 그런 것들 쓰기도 합니다. 자기 전에 하나씩 먹이는데요. 이것도 장기적으로는 되게 도움이 많이 되고요. 그렇지만 어쨌든 단기적으로 쓰시기에는 앞에 있는 것들이 조금 더 선생님들한테 편하실 거예요. 그다음에 요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지금까지 제가 아까 단순 근육통, 근막 통증, 근경련이 있어도 일단 처음에 연두색 박스 하고 그다음에 스플린트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2주 뒤에요. 근데 그거 했는데도 근경련이 있는 분들 아까 그 원핑거 소프트 기억나시죠? 손가락 하나 들어가고 강제로 벌려야 됩니다. 벌어지긴 한 사람. 그 사람들은 웬만한 근육이 한자를 잘 안 났거든요. 근데 거기에 마지막에 활용 점점처럼 쓸 수 있는 게 디아제팜입니다. 이게 이제 항불안제인데요. 저는 한 1년에 한 달에 한두 번 제가 먹습니다. 이걸 먹는데 어떨 때 먹냐면은 내가 오늘 꼭 편히 자야 되는 날 있잖아요. 내일 뭐 만약에 하루 종일 뭐 중요한 미팅이 있다는 소리 있고 오늘은 특별하게 저녁에 할 건 없고 그러면 저녁 때 식사하고 한 9시 정도에서 이제 하나를 먹고 잔다. 그러면은 거의 밤에 화장실도 안 가고 푹 자서 아침에 한 6시 이렇게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 아주 근육 이완하고 수면도 아주 딥슬립. 제가 아주 깊이 자서 어쩌면 어버가도 모를 정도로 이렇게 깊이 잘 수 있는데요. 저희 쪽에서는 근경련했습니다. 그래서 비슷한 약은 선생님들 많이 들었던 리보트릴이라고요. 리보트릴, 클로나제팜. 근데 그 불안 건조증 있거나 그 드라이 마우스라는 거죠. 그 버닝 마우스 신드롬 있는 분들 저 약 학생 때 시험 많이 보셨을 텐데 둘 다 같은 계획이고요. 같은 벤조계획품인데 저는 클로나제팜보다 디아제팜이 훨씬 더 좋고 하루 2번 먹으면 정말 빨리 듣고요. 만약에 낮에 조금 부담되는 분들은 밤에 잘 때만 하나를 먹어도 되게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요 약 잘 쓰면 내과 의사들은 스테로이드 잘 쓰면 명의 소리 듣잖아요. PMD에서 특히 근육 쪽에서는 이거 디아제팜 잘 쓰시면 명의 소리 듣습니다. 주사, 보톡스랑 그 프롤로를 제가 다음 시간에 스프린트 전에 충분히 시간이 많아서 그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물리치료는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단순, 전기, 복합 이렇게 3가지가 있고요. 단순은 얼음찜질. 선생님 병원 와가지고 얼음찜질을 보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 병원에 와서 따뜻한 물 씻거나 해도 보험 청구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초음파라고 하는 거. 울트라사운드, 초음파가 단순히 저렴합니다. 얘네가 수가가 정확하게 잘 모르지만 그래도 제일 저렴하고요. 두 번째 전기 자극이 펜스 있죠. 전기 찌릿찌릿한 거, 경피신경 장치로 저주파가 여기에 들어가고요. 마지막으로 복합이 아마 제가 알기로는 요 문 앞에 나가면 있는 그 큐어제라는 게 소프트 레이저인데 여기 해당됩니다. 그거랑 또 아이언 포레시스 그 2가지가 들어가고 또는 제가 이따 두 번째 시간에 말씀드린 트리거 포인트 인젝션 그거까지 포함해서 복합에 들어가는데요. 얘네들 중에 제일 중요한 거는 일단 한꺼번에 청구하시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저희 김욱 원장님 계시니까 아마 원장님 먼저 전문공부하시는데 이것도 가급적이면 선생님들께서 좀 요령껏 매일 하지 마시고 좀 일주일에 한 2번, 3번 이렇게 온다든지 아니면 하더라도 조합을 해가지고 요거 하나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2개를 낸다든지 그러지 매일 에브리데이 월화수목금토 해가지고 오는데 계속 1, 2, 3번 다 청구하면은 나중에 문제가 많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마시고 좀 분별해서 하시면 좋겠고요. 이런 초음파 기계를 있고 초음파는 이제 신부의 어떤 그 만성 근육통 신부 통증을 이제 계산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저 사진은 제품은 제가 어디 있거든지 잘 모르겠고요. 또 경피신경 자극 치료도 이제 쓰이고 있고요. 이거는 이제 그 저희 학생 때 배우셨던 게이트 컨트롤 티어리라고 하는 것들하고 같은 원리로 되어 있는데요. 어쨌든 이런 통증을 줄이는데 물리치료를 많이 쓰고 계시고요. 여기 전기신경이 들어가는 거고 마지막으로 저출력 레이저. 요게 보니까 아까 앞쪽에 비슷한 게 있더라고요. 큐어제이라는 이름이 나 있는데 그런 레이저들도 쓰실 수 있습니다. 물리치료 인정기관 신청은 수요증, 그다음에 또 물리치료 같은 구입했던 증빙서류 같은 것들은 이제 제출해서 허가를 받아가지고 선생님께서 간단하게 어떤 규정이 있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하는 되고요. 대부분 물리치료를 구입하는 데서 다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물리치료를 많이 하시게 되면 구입하시면 거기서 다 알아서 서류까지 해가지고 다 신청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요게 이제 요것도 지난번에 있었던 그 2017년도에 있었던 질문하고 비슷한 건데요.
습관적 물리치료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면서 초음파 캔스 같은 기구를 구입하는 경우가 많이 늘었습니다. 어떤 연구를 전파했습니다. 예,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중복되지 않게끔 예를 들어서 온찜질하고 나서 거기다 초음파하는 거는 2배로 주지 않거든요. 아까 있었던 3가지 캐터고리가 있으면 캐터고리에 있는 걸 하나만 하시는 걸 해. 2개 한다고 해서 1,000원짜리 2,000원 주는 게 아니니까요. 단순하고 전기를 하든지 단순하고 복합을 하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캐테고리에서 벗어나는 걸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보통 많이 어떻게 하냐면요. 근육은 초음파 쓰고요. 그게 단순이잖아요. 그다음 TMJ는 레이저 많이 쓰는데 그게 복합이거든요. 그래서 보통 TMJ랑 근육합 그 2개를 이제 세트로 보통 하면은 1번, 3번 정도를 처방하기 때문에 이 환자분들 오셔도 일주일에 2번 정도만 오시게끔 그렇게 얘기를 하면 크게 어떤 보험사건이나 이런 거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 선택은 여러 가지 선생님들께서 또 제품들 중에서는 여러 가지 한꺼번에 할 수 있는 저기 보시면 오른쪽에 있는 거는 뭐 중주파를 위해서 경부신경 자극치랑 뇌몬치료 같이 할 수 있는 기계도 있고요. 또 환자들 만족도나 아니면 여러 가지 뭐 보험 청구하는 거랑 관계돼서 좀 잘 알아보시고 비용이랑 다 알아보시고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 숫가도 있고요. 분사신경 치료 같은 경우는 이거는 따로 뭐 물리치료가 없어도 신청할 수 있고요. 낙관적 교차 해소수 이거는 이제 환자분들 턱 릴렉세이션 시키는 건데 저는 요게 저희가 해줘야 되는데 제가 이게 되게 솔직히 손이 아파요. 저 잘 안 하거든요. 근데 이걸 해주면 좋은데 너무 아파가지고 잘 안 하는. 또 선생님들이 잘못하면 물립니다. 환자분들한테 물리고 그래가지고 손가락 크게 다쳐서 볼 수 있기 때문에 해주면 좋은데 선생님 컨디션 봉사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제 개인적인 생각. 그다음에 이제 스프레인 스트레치는 이것도 이제 보험 적용적 분사신장요법으로 도움이 될 수 있고요. 보통 저런 한 스프레이 같은 경우에 한 2만 원대에서 이제 구입하시면 나중에 환자분들 아무래도 수십 차례 쓰다 보니까 보험 청구하시면 여러 가지 면에서 좀 수면에서 도움이 되는 그런 그 물리치료인 것 같고요. 방법은 저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이제 환자분들 편안하게 앉은 상태 스트레칭 시키고 그 다음에 적당하게 한 3-40cm 정도 떨어진 상태에서 저희가 스프레이를 뿌리게 됩니다. 근데 이때 요즘은 스프레이가 그래도 다행히 일자로 나가게 되는데요. 일자로 안 나가고 좀 스프레이 퍼지는 거는 이렇게 대롱 같은 걸 갖다 업체에서 주면 그걸로 해서 일자로 나가게 되게끔 해서 치료하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 일단은 제가 먼저 말씀드린 내용이 환자분들 중에서 이제 TMD 기본적으로 분류하고 나누는 방법, 그다음에 TM 줄 때 페인 있는 데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조금 브레이크를 갖고 나서 나머지 아까 말씀드렸던 관절염 환자분들 장치, 그다음에 뭐 주사 방법 이런 것들을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장애에 대한 Q&A는 앞쪽에 하는 거고, 화면 앞쪽에 있는 그 해양보드나 아니면 초록팁에 사용하면서 굉장히 고통스러운 경우가 많이 보게 되고요. 환자들의 이 내용을 했을 때 가지고 있는 걱정 중에 제일 환자들이 이제 무서워서 못 왔다고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 행간을 제가 짐작하기에는 돈이 많이 들까봐가 앞에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아파서 무섭고 아플까봐 무서운 게 아니라 돈이 많이 들어도 그게 가장 크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없이 지내되는 한 몇 개월이요. 누구는 1년 동안 1년 걸렸다면 1년 동안 어떻게 이 없이 지내 그런 걱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치아를 많이 수복하는 스케일이 큰 고철일수록 잠정 고철, 뭔가를 환자 입안에 껴서 풍이 유지를 하고 뭔가를 이제 먹을 수 있는 허리를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이제 오래전에 한 15년 전에 했던 중인데요. 그때가 이제 전학 수복에서 인적 조직을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았던 때입니다. 지금은 거의 루틴하게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일반적인 과정은 이렇습니다. 컨벤셔널한 과정은 이제 환자가 오면 임플란트를 식립을 하고요. 기존 H가 있으면 내면 삭제를 한 다음에 티슈 컨디셔닝으로 릴리아닝을 해서 사용합니다. 그리고 3-4개월 후에 2차 수술을 하고 그 다음에 4개월 반 내지 5개월이 됐을 때 비로소 이제 임플란트를 이용한 고성적 고철이 끼게 됩니다. 이 중간 과정이 어떻게 보면 더 이제
힘든 과정이고요. 또한 2차 수술을 하거나 혹은 식립 당일에 의식을 사용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혹은 고리직을 했거나 하는 경우에는 더더욱 이 가차성 의치 사용이 어렵습니다. 그걸 환자들이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최종 보철이 끝날 때까지는 이 치료가 7, 8개월 이상 소요가 됩니다. 어떻게 보면 여기서부터 이제 고점선 부착까지 가능하면 기간을 이제 줄이는 게 환자의 고통을 덜어주는 일이고, 장기적으로 보면 치과에도 환자의 동기부여나 유치에 더 도움이 돼요. 2017년에 시과열에 있는 분들인데 환자들한테 임플란트 치료를 하고 나서 뭐가 제일 힘들었느냐고 이제 설문조사를 해봤더니 수술이 아플까봐 너무 걱정을 많이 했던 것 같다. 되려 치료 과정이 나타났죠. 필요한 만큼 좀 힘들겠지만 그 과정을 견디고 나면 좋아질 것이다라는 희망을 좀 주는 것도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잠정 수봉으로는 저는 가능하면 고정선 고치를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전압은 이 없이 지낼 수가 없으니까 뭐든지 이제 펴줘야 되는데 가장 편하게 할 수 있는 게 가차성 고쳐입니다. 기존 의치가 잘 맞다면 그대로 사용을 해도 되고요. 뭐 이제 수정을 해서 사용을 할 수 있고, 혹은 이제 미리 제작해둔 인시의치나 목재의치를 이용할 수도 있겠습니다. 고정선 거처를 쓴다면 꼭 임플란트만 이용해야 될 필요는 없고요. 잔전 자연치